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추가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게 첫 사법적인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해 12월이었죠.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60대 A씨가 운전대를 잡았고 이 사고로 손자였던 도현 군이 안타깝게 숨졌는데 관련해서 A씨 측이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양측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네, 양측의 주장은 첨예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앞서서 교통사고 처리법 특례법으로 이제 할머니가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제 형사 조사가 이루어졌고 불소치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제기된 이제 민사소송 공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동차에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RPM이라고 하는 회전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차량 결함이냐 아니면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급발진 사고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미숙해서 브레이크나 어떤 엑셀을 착각해서 밟았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차량 결함이 없었고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일단 원고 측에서는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 측에서는 운전 미숙,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추가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네, 걸까요? 세 번째 이제 변론 기일이 진행될 정도로 첨예하게 이제 쟁점과 관련한 증거 신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조사 측인 피고 측의 유족 측이 7억 원 규모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소송입니다. 일단 이 감정과 관련해서 보완 감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국가수 감정이 나왔었는데 국가수 감정 결과 이 기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했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 피고 측에서 이 감정과 관련해서 추가 감정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일단은 원고 측에서는 국가수의 이제 보조 제동 등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 제동 등과 관련해서 확실하지 않다. 국가수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피고 측에서는 피고 측 입증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이 페달 조작과 관련한 감정이라든가 그리고 RPM 관련한 이 RPM이 왜 저하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제 감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보조 제동 등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도 영상 검증을 통해서 실제로 작동이 됐는지 그리고 불이 들어왔는지를 재판부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보조 제동 등 이 작동 여부가 검증이 된다면 급발진 사고를 좀 입증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어떻게 그것만으로도 보세요? 네.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고 측에서는 이미 이 제동 등이 고장나 있었다라는 것이고 특히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계적 결함에 의해서 사실은 이 브레이크 등이라는 것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기계의 결함, 전자적 장치의 오류로 인해서 불이 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지금 피고 측에서는 30초간 페달 조작을 실수로 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30초간 페달 조작을 실수로 잘못했다라는 건 상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어서 결국은 ECU 자료, 그 가속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했는데 브레이크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하가 기술상, 과학상으로 이제 면밀하게 입증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피고가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또 한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사망한 도현 군의 아버지가 지난 2월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보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시에 제조사가 결함 원인을 입증하도록 좀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한 이 청원에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했거든요. 어제 또 재판에 앞서서 도현이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급발진 의심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인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통계상 787건이 발생했지만 그중에 재판으로서 확정 판결로서 급발진이다 인정받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조말 책임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함을 입증할 때는 예를 들면 운전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을 하다가 발생한 결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아니면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정상적으로 기계를 조작했는지 여하를 이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페달 부분이나 그 브레이크
뭐라고 할까요? 페달 부분에 이제 네. 카메라를 설치하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블랙박스를 만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페달을 조작했는지 브레이크를 조작했는지 언제 조작했는지가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원고 측에서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라는 건 언제든지 기계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기계적인 결함은 전문가들도 밝혀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일례로 얼마 전에 한 기계가 오작동을 해서 사람을 박스로 오인해서 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전자적 기계라는 건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근데 사후에 그 오류의 원인을 기술적으로 밝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주는 메시지고요. 누구나 예. 운전하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모든 사고를 소비자가 입증한다는 건 좀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제 강원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위법 개정도 좀 필요해 보여요. 예, 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법 개정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단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심리치료와 법률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법원까지 가는 손해배상 관련한 변호사 선임 내용이라든가 각종의 비용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또 패소 판결 이 받으면 소송 비용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패널 부분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그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열어봤을 때 진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등이 켜지지 않는 사건은 쉽게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강원도의회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상황입니다. 예, 관련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자 첫 선고에 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 골목에 이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해서 좀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턴 호텔 대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오전에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선고가. 네, 이태원 참사 사건 이후 수많은 이제 수사와 재판에 기소가 된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유죄의 1심 선고가 난 사건이라는 상징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해밀턴 호텔 대표와 그리고 임차인 그리고 여러 다수들에 대해서 이제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던 사건이고요.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건축법 위반의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 그리고 도로 관련한 그 교통 방해를 일으켰다라는 점이 이제 유죄로 인정이 돼서요. 참사 396일 만에 벌금액은 다소 낮다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유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재판부가 좀 참사와 관련한 책임 양형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태원 참사의 예. 책임을 일부 반영했다라고 하기에는 벌금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건축법 위반의 어떤 양형 기준으로는 조금 높게 나온 편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런 불법 증축물이라든가 이런 가벽 부분은 이제 무죄가 나왔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훨씬 더 밀접하고 협소하게 그 공간을 했다라는 점을 일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결국은 참사의 일부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사법적 판단이 되고 그럼 유족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이 형사 판결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진행 중인 재판이 총 4건인데 경찰 관계자도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재판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부 기소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그러니까 업무상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1심 선고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1심 선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1심 선고로 이제 확정 판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항소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는 실질적인 형사 책임을 누가 어떻게 받는지는 조금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좀 해밀턴 호텔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다른 사람의 재판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좀 다른 영역의 책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증축하고 이 도로가 몇 미터가 돼야 되는데 이런 위법 행위 때문에 폭이 좁았다면 그러면 안전책임 관리자로선 조금 더 주의의무를 기울여서 이 공간을 어떻게 보면 보안 책임, 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불법 건축물을 관리하는 업무는 또 그 경찰과는 다른 관할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명확한 인간관계는 없지만 수많은 위법 사항과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참사가 났다. 이런 인과관계 정도는 소명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향후 재판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각종 사건들과 관련해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